시대의 영혼이었던 셰익스피어, 우리의 셰익스피어. 그는 시를 통해 인간성에 대한 궁극적 이야기를 해냈죠. 그럼에도 셰익스피어가 자필로 쓴 원고는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던 그는 성인이 되어 런던으로 떠나게 되며 배우가 됐고 훗날 위대한 극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젠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글과 칼이 얽힌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권력과 사랑, 무대를 장악한 희곡과 상실된 왕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 특집 파트 1 원제목 어나니머스, 익명자에 대한 뜻을 가진 위대한 비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리뷰를 준비한 이유는 시대의 영혼이자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작품은 현대 문학계에 큰 영향을 준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또 다른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희곡, 배우, 관객, 연극의 3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 만큼 오늘 이 리뷰를 더 탄탄히 제작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린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혼이었던 그의 또 다른 이야기, 위대한 비밀,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드 비어 백작과 사우스햄픈 백작은 연극을 관람하러 한 극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The stagecraft is quite spectacular. Better with similes and smile. But to the top. 희극 공연의 작가인 벤자민 존슨. He's a fool. He's lighter than his feather. Will Shakespeare? Me? Drink during a performance? 하지만 그때 연극이 군중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공연을 해산할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선동적인 희곡을 썼다는 이유로 체포가 된 벤자민 존슨. Henry, how many people were at that play? I'm not sure. One man, the ideas of one man. That's power. Since when did words ever win a kingdom? I think I'll keep my sword. Thank you very much. 에식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생아로서 다음 왕위 계승자 중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결혼을 통한 직계 후손이 아니었기에 윌리엄 세실 백작은 엘리자베스의 친척인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6세를 왕좌에 앉히려 했죠. 에식스는 무력을 써서라도 왕좌에 앉기 위해 사우스햄픈 백작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Johnson! You've been released. Got powerful friends now, don't you?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런 석방을 받은 벤자민 존슨. 그는 어떤 한 귀족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I owe my freedom to you. That is true. 에드워드 드 비어는 벤자민의 연극을 해산시킨 윌리엄 세실의 사위였죠. 에드워드는 장인어른의 서명을 위조해 벤자민을 석방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I enjoyed your little comedy, Johnson. You have potential. Politics, my play has nothing. Is political, Johnson, and all artists have something to say, otherwise they'd make shoes. 에드워드는 벤자민에게 자신이 쓴 희곡을 건네게 됩니다. Unusual stage, Bankside. Stage? 그는 자신의 희곡을 벤자민 존슨의 이름으로 공연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He's an amateur. He's a complete and utter amateur. Last week gardening, this week playwriting, next week. 벤자민은 자신의 희곡이 더 뛰어나다며 에드워드 드 비어의 희곡을 윌리엄 셰익스피어 앞에서 조롱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드 비어의 희곡, 헨리 5세의 공연날. 벤자민은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고 희곡 작가를 익명으로 해둔 뒤 관객석에 앉아 연극을 관람합니다. Oh, for a muse of fire! Not to behold the swelling scene, sword and fire,
공연이 시작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This story shall the good man teach his son. In it shall be remembered. Band of brothers. 관객과 연극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죠. Gentlemen in England now abed Christmas Day! Francesco, you see? You see? Down with the French! Down with the French! Death to the French! 연극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서 관객들은 작가를 찾기 시작했죠. 고민하게 된 벤자민 존슨. 하지만 그때 글을 쓰지 못하는 문맹인 윌리엄 섹스피어가 헨리 5세의 작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It's just due to their most wonderful acting. And thank you. 헨리 5세의 작가가 되어버린 윌리엄 섹스피어. 과연 에드워드 드 비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드워드 드 비어는 왜 벤자민 존슨에게 이 연극을 맡겼던 것일까요?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음모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폴 스트라이츠가 주장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비밀까지 다루게 되죠.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영국의 길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셰익스피어 전용 극장이었던 글로브 극장으로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무대와 거리를 좁혀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친숙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무대 배치와 연출자와 극작가의 생각을 관객들에게 더 친밀히 다가갈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죠. 그때 당시의 연극 또한 여자들은 무대에 설 수 없었기에 모든 여성 역할을 남자가 해야만 했던 것 또한 이 영화 내에서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죠. 하지만 이 영화의 주배경이 된 글로브 극장은 1613년 셰익스피어의 헨리 8세를 끝으로 화재로 인해 소각 처리가 되어 폐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복원이 되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연극을 꾸리게 된 평민들의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을 왕권에 대한 귀족의 다툼을 그리게 되죠. 당시의 연극은 평민들이나 하층민들에겐 유일한 문화생활이자 일상의 탈출구로 여겨졌습니다. 귀족들을 풍자하는 연극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친 평민들에겐 잠시나마 그것을 보며 위로와 치유를 할 수 있었죠. 이에 반대로 엘리자베스 1세의 측근으로서 윌리엄 세실은 연극을 반대하며 그녀의 다음 후계자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역사의 처녀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죠. 아이가 없었기에 그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의 자리에 대한 권력 다툼과 차지하려는 자와 견제하려는 자가 충돌하게 되는 정치적 이야기 또한 담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롤랜드 에버리히 감독님의 몇 안 되는 비재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영화를 잘 찍는 감독인지 입증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사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음모론은 그가 죽은 지 400년 동안 2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루머와 그로 인한 싸움까지 일어났었죠.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됐던 음모론은 셰익스피어의 출생지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오셀로 등 셰익스피어의 전체 작품 중 3분의 1의 유명한 작품들은 모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영국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기록 또한 존재하기에 작품들의 세밀한 이탈리아에 대한 묘사한 셰익스피어가 이탈리아인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음모론 중 하나이죠. 바로 영화의 주인공 실존 인물이었던 17대 옥스퍼드 백작 에드워드 드 비어가 셰익스피어다라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이 음모론은 여러 음모론 중 가장 타당성이 있으며 영국 역사에 빠져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음모론이죠.
사실 기록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시골에서 자라나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나머지 기록은 남아있질 않죠. 이를 통틀어 잃어버린 시절이라 칭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깃든 사랑의 열정, 인간 성격의 발견, 새로운 모험, 인간의 심리사고와 성격의 확장이 담겨있지만 시골에서 자라나고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그가 수많은 역사극과 영국 왕실의 건물과 인물에 대한 세부적 묘사, 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그가 이탈리아의 배경을 알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게 그는 런던에서 배우로서 활동했다는 기록으로부터 이 영화는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 깃든 셰익스피어의 진짜 정체와 영화의 주제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실존 인물 셰익스피어를 존경했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벤 존슨이 술에 만취되어 연기하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희극 공연을 올리게 되면서 정치인을 풍자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의 연극을 감명 깊게 본 17대 옥스퍼드 백작인 에드워드 드비어가 그를 풀어주게 되면서 에드워드가 써내려간 희곡을 자신의 이름인 벤 존슨으로 무대에 상영할 것을 요청을 받게 되죠.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왜 귀족 출신인 에드워드가 평민인 벤 존슨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귀족의 위치는 평민을 위해 문학을 써내려갈 수가 없었죠. 귀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연극 또한 귀족들에겐 죄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더먼드라는 인물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연극을 사랑했다던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내에서 연극을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익명자에 대한 기억은 엘리자베스 1세가 어린 에드워드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Shall restore amends. You wrote this evening's play yourself. Compose something. On what subject, Your Grace? On truth. Is truth. And time cannot make that false. Very late in life. 엘리자베스 1세는 옥스퍼드 가문의 에드워드라는 소년의 연극과 재능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윌리엄 세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본부대로 에드워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성인이 될 때까지 에드워드를 최고 개인교사들과 함께 불어와 그리스어, 천지학과 지리, 역사, 펜싱 교수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 모든 것을 꿰차고 있었기에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작문 수업이었죠. 하지만 청교도 집안인 세실 가문의 집에서는 시를 배울 수 있는 작문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에드먼드는 펜싱 수업을 받던 도중 자신의 서재에 누군가 있음을 느끼게 되죠. He was stealing my poem. 세실경의 집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에드워드는 참수형을 면하는 대신 세실경의 딸 앤과 결혼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운명적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담소를 나누게 된 에드워드. Italy. Why is that? And of course, the women. Women. They do not wait to be taken.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영국과 결혼을 했음을 선포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에드워드와 정사를 나누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된 엘리자베스 여왕은 윌리엄 세실에게 에드워드와 결혼할 것을 말하게 되지만 윌리엄 세실은 그 결혼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약점인 영국의 안위와 왕권에 대한 협박으로 결국 엘리자베스는 잠시 영국을 떠나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를 다른 가문으로 보내게 되죠. If you tell me the name of the child, your head and the head of the boy on the block within the fort. So it's a boy.
그가 찾아간 엘리자베스의 뒤를 이을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는 바로 에식스가 아닌 햄튼 가문으로 입양되게 된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낳은 사우스 햄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남겨진 치명적 비밀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죠. 시간이 흘러 에식스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칼을 쓰려 하지만 에드먼드는 자신이 써내려간 희곡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죠. 그렇게 평민들에게 인지도가 있던 벤 존슨이란 작가를 골라냈지만 결국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빼돌려 자신이 쓴 것으로 위장하게 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창을 휘두르는 자에 대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셰익스피어로 이름을 짓게 된 에드워드. 목소리를 적어내려가야만 했던 에드워드. 그의 작품은 평민들의 극장과 궁전 안에서까지 걸어지게 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사랑을, 줄리어스 시저를 통해 권력층의 부패를, 맥베스를 통해 왕권에 대한 야망을, 정점으로 햄릿을 통해 복수 그리고 삶과 죽음을 이야기해내며 시민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숨겨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햄릿을 통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게 되죠. 벤 존슨은 자신의 작품을 걸고 싶어 극장주를 찾아가지만 자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오직 셰익스피어의 작품만을 걸겠다는 극장주들은 벤 존슨을 극장에서 쫓게 됩니다. 혁명을 준비하던 에드워드의 계략을 알고 있던 벤은 리처드 3세가 윌리엄 세실의 아들인 로버트 세실의 꼽추적인 모습을 극악으로 띄어 시민들을 선동할 것이란 계획을 밀고 하게 되죠. 연극 한 편으로 시민들을 혁명을 준비하던 에식스 편으로 회전시킨 에드워드의 리처드 3세. 하지만 벤 존슨의 밀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칼이 아닌 글로써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에드워드 앞에 윌리엄 세실의 아들이자 그를 항상 부러워했던 로버트 세실이 무거운 비밀의 입으로 에드워드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He hated you, Edward. He wanted his grandson. King. And Edward, not just Essex and Southampton. My father took it and hid it. John de Vere. You lie! He would teach you everything he knew about statecraft. How you would fail! Poetry.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어머니란 사실을 알게 된 에드워드. 왕이 될 수 있었던 에드워드,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자신이 좋아하던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비극을 겪게 된 에드워드. 그렇습니다. 모든 비밀은 진실이며 시간이 흐른다 하여 그것이 거짓으로 바뀌지 않으리라라는 자신이 어릴 적 엘리자베스 앞에서 읊조렸던 시의 진실이었던 것이죠. Johnson, you alone watch my plays and know them as mine. Lapping, I know they're celebrating another man. But hear them, I never did. Told me what you thought of my work. I find most wondrous on any stage. 시대의 영혼이 된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여생 대부분을 런던 극장이 아닌 고향 시골 마을 스트랩퍼드에서 양곡상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벤 존슨은 소망대로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성공하며 영국 최초의 개관 시인이 되었죠. 자, 이젠 우리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돌이 아닌 글로 만들어진 그의 기념비는 영원할 테니까요. 우리의 숨결에서 말이 생겨나고
목숨에서 숨결이 생겨나는 한 그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